안녕하세요. 백근창 세무사입니다. 이제 소개 잠깐 해드렸는데,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제안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받아서, 웨케 씨가 어떤 식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사내근로복지금 제 강의를 따로 들으신 분 있나요? 제가 지방세무사에 강의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번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모르세요? 그러면은 조금,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론적인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그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설명드리러 온 거라, 만약에 사내근로복지금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냥 추가적으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엄청 빠른 편이에요. 이제 컨설팅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엄청 빠른 편인데, 제 거래처에도 사내근로복지금 외부에서 한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먼저 했는데도 있고, 아니면 이미 진행되지 않았던 회사, 그러니까 제가 못 만났던 회사들한테도 제 사내근로복지금이 어떤 건지 물어보는 데도 많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 회사 전체 내에서는 제가 웬만하면 다 다님에도 불구하고 저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상대방들한테 굳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할 겁니다. 그 원장님, 제가 이제 오늘도 그 원장님을 뵈고 왔는데, 그 원장님도 왔다 갔어요. 그 원장님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너는 먼저 얘기해 주지 않느냐. 저는 얘기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기억나니까 이제 뭐라고 안 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는 상황이 오는 거를 납두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나 이거 몰라도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정도는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금이 어떤 건지는 알고,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금이 최종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거는 이제 추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더라도 충분히 이걸 알고 먼저 준비해서 상대방들한테 제안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것을 권합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웨케 씨에서 이걸 만들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제가 제안한 건 맞아요. 물론 이제 모든 시스템들을 제가 개발했다는 건 아니고, 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죠. 그게 어떤 거였냐면, 2021년도 사내근로복지금 규정이 변경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금 자체가 컨설팅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나 많이 바뀌었냐면, 2017년도부터 2018년도 개수가 1700개예요. 1792개인가 그래요. 근데 2017년도에 1792개였거든요. 사내근로복지 개수가. 그럼 2018년도에 몇 개인 줄 아세요? 1792개였어요. 하나도 안 늘었거든요. 2년 동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내근로복지금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좋지 않았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기부금이라는 거.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그리고 그거 말고 규정 몇 개가 크리티컬한 게 있었어요. 뭐 기본재산을 사용했을 때 한도 규정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이게 가장 크게 변동이 됐었던 게 2020년도 그 말쯤에 지금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공익법인이 들어오면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을 다 싹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정기부금 단체라는 게 궁극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공익을 대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익을 해야 돼요. 목적 사업 자체가.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사내근로복지금이 공익이라는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아예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빼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사내근로복지금한테 돈을 주려면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면 돈을 줄 때 어떠한 형태로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일반적으로 주면 일단 비지정기부금입니다. 그럼 비용 처리 아예 못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세청에서 어떤 규정을 바꿨냐면, 아예 손비 처리 내용에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되는 금액을 아예 손비로 넣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원래 과거에는 기부금 처리되던 게 지금은 아예 쌤으로 경비 처리가 되는 형태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여태껏, 그러니까 이 1922년도부터 생겼어요. 192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아까 제가 1792개? 그 정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5000개가 넘습니다. 직시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불과 1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사회근로복지기금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빨리 들어왔어요. 이 시장에. 근데 항상 우리가 그 빠른 것들은 뭘 낳죠? 부작용을 낳죠. 그래서 사회근로복지기금이 정상적으로 컨설팅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항목들이 점점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웨캐시에 제가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는 세무사죠. 뭘 해야 되냐면 기술을 이용해서 방금 말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지카드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머릿속에 두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요, 기본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카드랑 1대1 관계로 맺어져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복지카드가 반드시 나올 필요는 없고요. 없어도 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복지카드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선택적 복지제도입니다. 원래 노무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워낙 제가 이쪽으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선택적 복지제도를 알아야 되고요. 그 선택적 복지제도의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게 복지카드고요. 그리고 그게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만 끝나면 우리는 그럼 복지카드가 뭐야? 라고 밖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현재 복지카드가 앞에 썼던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거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가장 좋은 도구임을 알려주는 실제 구동 화면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선택적 복지제도는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런데요. 일단 세 가지 규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근로복지기본법 81조 1항, 그 다음에 근로복지기본법 82조 2항, 그 다음에 근로복지기본법 82조 3항에 따라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자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 혜택을 받는 제도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활용할 때 선택적 복지 제도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근로복지기본법 82조 2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 제도의 복지 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뭐라고 되어 있죠? 전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했죠. 자, 이거를 생각하면서 뭘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미 선택적 복지제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요. 삼성의 복지몰, 임직원 복지몰이라고 아시죠? 그게 이거예요.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금 전산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건데, 선택적 복지제도는 뭐냐면 근로자가 자신의 복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라는 거죠. 이게 방금 말했던 2번인데, 복지몰의 단점 여러분들 바로 알 수 있겠죠. 복지몰의 단점이 뭐예요? 복지몰 안에 있는 상품 말고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착안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지금 이제 나중에 그 뒷부분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웨캐시에서 아예 카드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선불형 카드거든요. 되게 예뻐요. 나중에 제가 이제 사진 넣어놓을 걸 그랬는데 나중에 넣어놓을 건데, 카드가 예뻐요. 그럼 그 카드를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직원이 복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금액을 넣어주는 거죠. 그게 2번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번 뭐냐면, 자, 3번이 사내근로복지금과 선택적 복지제도를 연결시켜주는 규정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뒷부분이 좀 빠져있는데, 빠져있다기보다 이제 붙이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는데,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나중에 컨설팅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내용을 넣어 놓으셔야 되고요. 넣어 놓지 않으면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지카드 영업을 하신다, 또는 이제 사내근로복지금 영업을 하시는데 복지카드를 쓰게끔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금 그 사업 안에, 정관 안에 선택적 복지제도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정관할 때도 항상 이거 주의시켜요. 여러 번. 자, 그렇게 돼서 선택적 복지제도는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에 뭐냐? 직원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뭐냐? 휴가제도 또는 의료지원제도처럼 복지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뭐냐면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휴가비를 주고 싶어요. 직원들한테 복지로 휴가비를 주고 싶을 때 휴가비를 돈으로 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죠. 또는 뭐도 될 수 있어요. 복지몰에다가 상품을 막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준 다음에 그 포인트를 결제하게끔 할 수도 있죠.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뭐예요? 이거예요. 복지 카드에 포인트를 넣어요. 그 다음에 뭐죠? 그 직원이 그 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내용입니다.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휴가제도 또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갖고 있는 환경에서 복지카드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이제 만약에 사업체가 사내근로복지금이 없으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에 대한 개념을 넣어놓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전체 복지 항목을 내용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카드 나눠주시는 데 있죠. 회사들 중에 복지 카드로 직원들한테 카드 나눠주는 경우 있는데 그 대표님들이 뭘 걱정하죠? 너무 많이 쓸까봐 이런 걸 걱정하죠. 지금 이제 뒤에 내용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겠지만 위캐시에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카드를 너무 사내근로복지금 하나의 컨텐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쓸 수 있는 환경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복지카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복지몰은 어떻게 되죠? 결제가 한계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인트 하나로만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지급하면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결제 금액만 들어가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그 만약에 포인트보다 더 쓰고 싶으면 자기 카드를 결제하는 이런 환경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뭐도 한계가 있냐면 상품이 도입됐을 때 상품 도입하는 한계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복지몰 같은 건 일반 상용화된 복지몰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정해져 있는 카테고리 외적인 거를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상품권 이런 것도 못 사고 이런 제한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런 복지몰을 만들 때 각종 비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제한되는 상품의 제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지몰이라는 시스템을 복지제도에 활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복지카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거죠. 결제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제한적으로 상품을 쓸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비용들을 대부분 다 어디서 결정을 하게 되냐면 다 웹캐시에서 자체적으로 내주는 비용들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복지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 데도 있냐면 복지카드를 사원증 형태로 쓰시는 데도 있어요. 되게 만족도가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됐어.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올해 뭐 복지카드 얼마나 좋은 거 알겠어.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뭘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세무사님들이잖아요. 그럼 세무사님들이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급여성 복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복지를 해주면 그 복지는 뭘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상대방이 급여를 구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여의 구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금액을 쓰게 되면 그 금액을 뭐예요? 그 사람의 급여를 구성해서 넣어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상품권을 사요. 그럼 상품권 사서 그래서 제 거래처도 상품권 사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뭐에 쓰셨냐고. 거래처에 잘 안 줍니다. 대부분 다 자기가 쓰거나 그냥 직원들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접대비 맞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상품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십니까? 대표님 이거 직원한테 쓰신 거예요? 아니면 거래처에 쓰신 거예요? 물어보지 않죠. 그럼 뭐가 어려워요? 관리가 어렵죠. 이거 포인트만 넣어주면 돼요. 직원들한테 줄 때. 물론 이제 그거를 급여로 넣을지 안 넣을지는 다른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복지카드를 만들어 놓고 복지카드에 해당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나 정밀하게 다 받아온 뒤에 저희 실제 구동되는 화면 보면 알겠지만 관리자 페이지에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옵니다. 어떤 거래 내역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업주한테 연결을 시켜주고 그 연결한 업체로부터 뭘 받을 수가 있어요? 관리의 편리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사내근로복지금 가서 자, 사내근로복지금 컨텐츠 제가 내용을 안 들으신 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간단하게 그 세무적인 이슈를 좀 얘기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금에서 근로자한테 돈을 주거나 기념품을 주면 뭐예요? 행위 자체가 증여입니다. 근로를 구성하지 않아요.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 자체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돈을 주는 순간 그거는 증여를 구성하거나 그냥 돈을 주는 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뺄 수 있는 거예요? 근로소득세랑 원천세를 뺄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증여세가 처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증여세를 처분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자료가 필요하죠? 그 근로자가 얼마의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알아야 돼요. 증여세를 낼 때는 증여세 비과세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정해진 항목에 빠져 있는지를 보려면 거래 내역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 들어갔는지 알아야 혹시라도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기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금 들어왔을 때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니었을 선택적 복지제도를 안 쓰고 복지카드를 안 썼으면 그 내역을 여러분들이 다 수집해가지고 증여세 신고하는데 그 자료들을 넣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복지카드 시스템입니다. 자, 복지카드는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회사 여러 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복지카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뭐 코나복지카드라든지 다양한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금 워낙 핫해가지고 복지카드 사업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멤버스 클럽과 기존에 있는 복지카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 복지카드는 기본적으로 선불용 카드로 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결제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현재 유멤버스 클럽은 인증 절차를 겪어야 되지만 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카드 단말기나 상품권 같은 것도 구매할 수 있게끔 선불형 복지카드이기 때문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자유도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용료 이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이게 제일 큰 장점인데 관리자 페이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유멤버스 클럽은 관리자 페이지뿐만 아니라 뭘 제공해 주냐면 수임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가 관리자 페이지에 준하는 화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관리자 페이지는 뭐만 볼 수 있어요? 자기 회사만 볼 수 있죠. 근데 세무사가 수입을 해서 관리자 페이지를 열면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여러 회사, 여러 사내근로복지금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회사, 다양한 회사들의 내역들을 한꺼번에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 자료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냥 일반 사업체에 한다고 하면 사업체가 급여성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확인하는 데 1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는 뭐예요? 사내근로복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금에 아까 말했던 근로자들이 그런 내역들을 사용했을 때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관리자 툴과 세무사 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산 시스템을 무료로 도입하죠. 제가 아까 이거 전산 시스템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법에 적혀 있는 거예요. 선택적 복지제도를 하려면 손으로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거 법에 아예 적혀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산 관리 시스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러한 툴들도 전부 다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내용은 좀 작아서인데 근로복지기본법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들을 다 정리해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선택적 복지제도로 선불카드를 쓰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회시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질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선택적 복지 시행과 관련해서 복지카드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용카드도 된다는 뜻이겠죠. 신용카드는 연회비 부담이 있고 체크카드는 계좌 잔액 부족 시 사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선불카드와 기프트카드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된다고.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택적 복지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멤버스 클럽에서 제공해주는 선불카드, 이게 선불카드 형식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법령에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두 개로 나눠놨죠. 만약에 사업주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급여 처리 목적으로 수혜 대상자를 확인해야 되니까 급여 처리 목적으로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실제로 급여를 계산할 때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근무팀 카드 사용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 거래처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처음에 적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회사였냐면 사내근로복지금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팀용으로 카드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팀 카드를 만들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이거 팀 카드랑 개인 카드를 다 주겠대요. 그러니까 사내근로복지금 카드도 다 만들고 팀 카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카드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냥 사례만 얘기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뭘 만들겠다고 하는 거냐면 웰컴 박스라고 아시죠? 한 6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웰컴 박스에 제일 위에 카드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드도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카드 제작을 할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물론 이제 단가가 좀 높아집니다. 그것까지 무료로 해주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비플 제로페이 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금액이 그렇다고 엄청 크지 않습니다. 막 10만 원씩 달라고 안 합니다. 한 제가 알기로는 만 원? 한 개당 만 원 정도 그 내면 아예 제작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회사 막 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림같이 만들거든요. 참고로 제가 카카오엔터도 지금 그 자문하고 있는데 카카오엔터도 지금 카드를 제작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 라이언이 들어가 있겠죠. 저희 거기 라이언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식으로 근무 팀 카드나 이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고요. 참고로 카드가 발급이 얼마나 쉽냐면 여러분들 신용카드 발급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뭐 한도 안 나오면 카드 개수도 제한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쓰는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선불카드는 그런 게 없고요. 거기 인터넷에 그 카드 사람 주인이랑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 그런 부분들 적어서 엔터 치잖아요. 그럼 그 카드가 옵니다. 아마 정책이 70시간이나 그 정도로 빨리 옵니다. 카드가 배송이 되면 그냥 받아가지고 등록만 해가지고 쓰면 돼요. 온라인에 써도 되고 다 작업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면 거죠. 자, 복지기금에서 어떻게 된다? 증여세 신고 목적으로 누구를 알아야 되죠? 이 사람이 누가 썼는지 알아야 되죠? 누가 썼는지 알아려면 수혜 대상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지 카드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 돌려 쓰는 게 아니에요. 60명이면 60명한테 다 주는 거예요. 사내근로복지금 거기 안에 포인트를 전체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한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넣어주고 그 사람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들을 전부 다 수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회 카드 같은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호회 카드라는 건 어떤 거냐면 뭐 골프 동호회 이런 걸 만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골프 동호회에 대해 이런 카드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체 제한이 서비스 이거 어떤 거냐면 이거 제가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여러분들 그 병의원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이 계시죠? 그 병의원 전문을 할 때 접대비 쓰는 걸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병의원들은 접대 행위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약간 위법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자 유치행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환자 유치행위가 어떤 거냐면 환자로 오세요. 제가 이거 깎아드릴게요. 이거 말하는 게 기본적으로 위법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에서 원래 깎아주면 안 돼요. 할인도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건강검진 하는데 건강검진 자녀들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가족들 데리고 오면 할인해주는 거 있죠. 그 공공연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급여 항목에 들어가 있는 항목을 직원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면 그것도 위법한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뭘 하면 돼요? 출연을 한 다음에 출연한 금액에서 할인해줘도 돼요. 왜냐면 수혜 대상자에 근로자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할인해줬을 때 직접 할인을 해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한 다음에 그 금액으로 해주면 되죠. 그때 증거를 찾기가 어렵죠? 그럼 뭘 하면 돼요? 이게 사업체의 재화비 서비스가 뭐냐면 자가사용이라는 뜻이에요. 자가사용이라는 말이 엄밀히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사업체, 그러니까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금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금이 지원해준 금액을 가지고 이 직원들이 자신의 카드를 들고 할인할 때 쓰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장님이 뭐랬냐면 이 카드는 우리 병원에만 쓰게끔 해달라고 해서 지금 제안도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자유자재로 됩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일정 종목만 쓰게끔 제한도 걸 수 있고요. 업종별 제한도 걸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복지 카드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비즈플레이. 제가 이거는 솔직히 제가 하는 것보다 비즈플레이 쪽에서 직접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세무사 입장에서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관리자 페이지가 이거예요. 이거 관리자 페이지인데 이런 기계 항목 빼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뭘 제공을 해주는 거냐면 세무사 툴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세무사 툴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거겠죠? 결제 내역 관리. 누가 얼마 사용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결제 내역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회근로복지기금 또는 이 사업체가 이 사람한테 얼마 나갔는지, 이 사람한테 복지 포인트가 얼마 나갔는지, 이 복지 포인트를 상대방이 얼마나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주는데 그 툴을 누구도 볼 수 있다? 세무사도 볼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원래 이런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현재 복지 카드는 리멤버스 클럽 복지 카드 말고는 없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엄청 자연스럽지, 엄청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거. 세 가지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저 카드 사용 조회라고 되어 있죠? 그 카드 사용 조회라는 게 뭐라면 이 전체 카드가 얼마 발급됐는지 보는 거예요. 580개. 실제는 아니고 샘플입니다. 저희 회사 이런 거 있다는 건 아니고 샘플로 580개가 나왔고 313개가 사용되어 있고 미사용이 한 250개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내용 왜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500개 사내근로복지금 했는데 이 500명한테 징여스 이슈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0명 징여스 신고할 때, 물론 신고할지 안 할지는 나중 문제지만 만약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원래 징여세는요, 징여행위가 발생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연별 합산이 아니에요. 연별 합산하는 건 뭐죠? 이 징여행위가 누적됐을 때 하는 거죠. 마지막 달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마지막 달에 또 징여행위가 있을 거니까. 그럼 매년 이걸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내근로복지금 복지카드를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물론 이제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지만 선택적 복지제도만 있는 환경이면 그럼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뭘 할 수 있어요? 징여세 신고를 할 때 자료를 여러분들이 자유제재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 뒤에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있다. 이게 들어가. 사용자 내용. 사용자 내용. 알림 메시지 이런 것도 발급되고요. 이겁니다,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IC카드 이렇게 달려있죠. 실제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들고 있거든요. 제가 써요. 제가 일부러 쓰는데, 진짜 괜찮습니다. 카드 모양이 생각보다 괜찮고요. 어렵지만, 대표의 얼굴도 박을 수 있어요. 원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찢어버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 얼굴을 안 넣어놨는데요. 라이언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요. 회사 로고가 있으면 회사 로고도 박을 수 있고. 지금 현재 공짜로 발급할 수 있는 카드는 그러니까 무료식이에요. 아니, 어쨌든 그건 나중에 제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니까 여기 각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인이 뭔지 아시죠? 그 사람 우리 카드에 사람 이름 받고 이 정도는 되거든요. 그 각인에 막 회사 로고 적고 이런 데도 되게 많습니다. 화이팅! 무찌르자. 국세청은 무찌르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각인이 가능하고 이 정도의 카드가 나온다는 얘기를 조금 드립니다. 이게 그 결제 내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결제 내역이 전부 다 수집이 됩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나와서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랑 누가 사용됐는지 전부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매입이 완료됐는지 취소됐는지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화면이 누구한테 제공된다는 거죠? 관리자도 이미 받는 거고요. 관리자는 다 보는 거고 누가 볼 수 있다면 세무사님들도 여러분도 전부 다 볼 수 있는 화면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회사는 팀카드를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면 팀카드에 제한을 걸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카드는 주고 싶은데 카드 발급도 잘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카드에 제한을 걸고 싶어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동호회가 A라는 동호회가 있고 B라는 동호회가 있고 C라는 동호회가 있는데 A, B, C한테 똑같은 금액을 주고 싶은데 그걸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데들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좀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거는 결제 내역 3세 내역이고요. 이런 추가적인 볼 수 있는 화면들 전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제 취소 내역 전부 다 볼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아마 복지카드를 제한하는 환경들을 아마 더 선호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로 저는 이제 사내 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도 많이 하니까 참고로 이번 주랑 다음 주가 거의 다 잡혔어요. 미팅이 잡혔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냐면 여러분의 회사에 제가 못해도 한 20% 정도의 회사는 아마 제안을 외부에서 받을 겁니다. 그럼 20%를 어떻게 따지시면 되냐면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 숫자가 6명 이상, 그리고 이익이 1억에서 2억 이상, 1억 2억 이상이 되는 회사는 아마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대표가 굉장히 만족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단언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반응이 그래요. 근데 지금 방금 그 구조에 들어가 있는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병의원이에요. 그래서 병의원 전문을 하시는 세무사님들이거나 아니면 좀 마진 구조가 너무 좋아서 이익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금을 줄이기 어려운 회사들은 이 이슈를 좀 많이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지금 11월 달에 제가 바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출연을 하면 비용 처리가 된다고 그랬죠. 이 해당하는 출연금이 실제 사용하는 날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요 10억 벌었어요. 그러면 10억을 출연하잖아요. 그럼 올해 세금 0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이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거 사내근로복지기금 저는 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회사가 만약에 이번 연도에 너무 과도한 소득이 나왔다. 근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하는 게 한번 그 대표자가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거래처에 직원의 숫자가 좀 많으면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냐? 모르고 얼버무리면 되잖아요. 얼버무리고 나중에 다른 업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러 온다고 하면 이렇게라도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제가 대표님 얘기 드렸잖아요. 이 정도 수준 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